반대로 과열론적인 입장도 적지 않습니다. 시장의 상승세는 뚜렷하지만 앞으로 금리 인상이나 시장 규제 쪽으로 방향이 맞춰진다면 앞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세한 시장 진단은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요. 첫 순서 생생부동산 클리닉으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늘 여러분과 소통을 위해서 창구를 열어놓고 있죠. 전화 그리고 문자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02-2077-6354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전화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02-717-1788번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 LJ부동산연구소 임종욱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화요일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늘 굉장히 유용한 팁들 주시잖아요. 네,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예. 여러분들에게 많은 팁을 드리기 위해서 계속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 시장의 핫 이슈를 모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 내용이죠?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또 타이밍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런 타이밍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요즘의 그런 트렌드, 그리고 예. 또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요즘 최근에는 어떤 트렌드 또는 어떤 지역이 또 핫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키워드를 통해서도 또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목은 바로 강남 재건축의 힘이다라는 주제를 말씀드릴 건데요. 자,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좀 뜨겁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신문에도 많이 그렇게 나오는데요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 아파트, 이 아파트 상승세에 가장 크게 공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강남 지역에 위치한 바로 재건축이다라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 좀 더 옳은 투자인지 그런 어떤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주에 부동산 인기 검색어를 한번 봤는데요. 자, 첫 번째가 바로 부동산 중개 보수라는 게 있습니다. 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거지만, 최근에 이제 분양권 시장도 상당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한데요. 자, 분양권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터넷상에 부동산 중개 보수에 대한 부분을 좀 쳐본 것 같고요. 자,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아파트라든가 또는 분양 또는 재건축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키워드라는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는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빼고 움직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이런 것들이 계속 핫하다라는 키워드를 다시 한번 좀 드릴 수 있는데 자, 최근 들어서 이렇게 아파트나 또는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아보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5월 달에 아파트 매매 상승률을 한번 봐봤는데요. 자, 5월 달 상승률을 보니까 지역별로 여러 군데가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가장 많이 상승한 데가 바로 강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강동 지역은요, 예전에 재건축이 아니었을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받던 동네가 아니었었는데, 최근에 이 초과이익 환수 제도라는 거, 재건축을 조금 더 공부하시거나 관심 있어 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자, 이 초과이익 환수 제도라는 부분이 다시 이제 실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라는 부분 때문에 기존의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피해갈 수 있는 단지들이 인기가 매우 뜨겁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초과이익 환수 제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요. 이익이 초과해서 나는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만큼 사실은 내가 벌어가야 될 돈을 어떻게 되면 환수를 받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것들이 피해갈 수 있는 아파트들이 인기가 많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강동이라든가 또는 서초라든가 양천 이렇게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서도 보면요. 최근 들어서 이 강동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가 상승을 하면서 일반 아파트까지 상승을 계속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송파 지역은 많은 위례 신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문정 또는 여러 잠실 지구까지 여러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많이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들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승세에 따른 어떤 투자의 또 팁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서울 부동산 거래 현황을 한번 봐볼 텐데요. 자, 우리가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들어가 보신다면 이 부동산이 거래되는 현황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떻게 확인해요? 대단한데요? 뭐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직접 인터넷에서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들어가 보시면 요일별, 날짜별로 또는 부동산 상품별로 이 거래되는 현황을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여기서 보면 1월 달에서부터 쭉 5월 달이 있는데요. 지금 큰 아파트 모양새를 갖고 있는 게 아파트 매매가 되겠고요. 작은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게 지금 입주권 거래량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1월 달에 비해서 입주권 같은 경우에도 약 2배 정도 가까이 가격이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것들을 보신다라고 하면요. 자, 가격대가 2배 가까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바로 이 재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주권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아파트 매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상승할 수 있는데 사실 2월, 3월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를 지나서 이제 5월 달을 접어들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이제 선거라는 부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리스크가 조금 더 해결이 됐고 그리고 또 저금리 기준을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서 또 실수요자까지 반영이 되면서 이 아파트 가격도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는데요. 자,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매물을 찾으러 부동산에 방문했을 때 매물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지금 가격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매물을 걷어들이는 양상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달 새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자, 이 가격들을 보신다라고 하면 밑에 있는 건 전국 기준이고 위에 있는 게 서울 기준 그리고 위에 있는 게 강남시 기준이 되겠습니다. 강남 4구요. 그래서 강남 4구에는 뭐 강남 서초, 송파, 광동구가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2006년 기준으로 해서 2017년도까지 기준을 봤을 때 상승과 하락을 조금씩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했던 가격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요 상승했다가 다소 빠졌다가 2014년도 이후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대적인 부분을 봤을 때 강남적인 부분이 이 서울 지역의 가격도 역시나 끌고 올라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국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요 2006년에서 2017년도로 오는 동안에 3.3제곱미터당 전국 기준으로도 858만 원이었다가 지금 1,077만 원 그리고 강남을 보신다면 2,883만 원에서 2,900까지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좀 더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에서도요 이 재건축 중에서도 5월 달에 상당히 좀 많은 변동률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핫 이슈 자체가 바로 강남구 재건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렇게 강남구 재건축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일반 아파트들이 같이 가격을 좀 맞춰가는 형상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강북이나 다른 지역까지 퍼져나가는 양상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상승 곡선이 좀 더 길게 간다면 좀 더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갈 거고요. 상승 곡선이 좀 짧게 간다면 더 이상 많이 퍼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는 전략 되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이 최근 들어서 많이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좀 피해가려고 합니다. 자, 지역별로 서울 주요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현황을 지금 뽑아봤는데요. 지금 이 안에서도 본다라면 이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데가 있고요. 관리 처분 계획이 난 데가 있고요. 또 사업 시행 인가가 난 곳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사업 시행 인가 다음으로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이 가는데 자, 이 전에 있는 그냥 단지 조합 설립 정도 된 곳 또는 추진이 정도 된 곳들은 아직도 갈 길이 상당히 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피해가려고 하면요. 바로 관리처분 계획까지 받아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 인가 다음이 바로 관리처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지역들, 특히 개포동이라든가 개포 1주공이라든가 4단지라든가 이런 데들은 이미 사업 시행 인가가 지나갔기 때문에 바로 관리처분 계획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관리 처분 계획이 떨어지면서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피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 단지 위주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도요, 왜 재건축이 올라라고 했을 때 이런 원리적인 부분을 조금 더 알고 지나가신다면 내가 좀 더 관심을 두시고 신문을 보시면서도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더 재미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취지에서 오늘 이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신문을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 작은 아파트들이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좀 재밌는 게 있는데요. 자, 이 건설사, 대우건설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이 작은 아파트들을 누가 사는가라고 좀 봤더니, 50대에서 60대 되시는 분들이 거의 60% 이상들이 작은 아파트를 사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바로 수익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근 들어서 아파트를 작은 걸 사는 이유는요, 나중에 월세라도 받아볼까라는 개념에서 좀 더 안전한 재화를 찾다 보니 좀 더 작은 아파트를 찾게 되는데요. 자, 기존의 아파트들이 약 10년 정도의 과거에서 약 10년 정도를 보나 보니까요,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최고 분양가 약 3배까지도 올랐다라는 것을 좀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은 소형 주택들이 계속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이, 작은 것들을 사야지만 투자 대비 수익률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면적이 넓은 주택들은요, 투자 대비 수익률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월세라는 거는 항상 이 한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주택들이 더 인기가 많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희소성 있는 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신 것처럼 40대 이상, 특히 50대, 60대의 어떤 소형주택 매수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좀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양권 복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있는데, 자, 이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매와 임대차에 대한 수수료 요율이 조금 다른데요. 여기서 보시면, 자, 매매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별로 요율표가 다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나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비율이 높아질수록 사실은 비율이 높아집니다. 근데 중개수수료는 금액이 높아질수록 비율은 좀 더 작아진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매매 같은 경우에는 허가료 요율이 0.6%, 0.5%,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9억 원 이상이 넘어갔을 때는 이제 0.9%는 협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9억 원 이상 되는 것들은 가격대를 좀 더 협상을 잘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미만은 0.5, 그리고 0.4 이렇게 가격대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월세 같은 경우에는요, 월세 곱하기 100 플러스 보증금 한 게 요 거래 금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금액은 그냥 거래 금액으로 보면 되겠지만, 이 월세 같은 경우에는 월세 곱하기 100 플러스 보증금으로 가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요, 업무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엔 업무용을 쓰는 것 같은 경우는 0.9% 이내에서 협의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주택에 대한 보수를 말씀드린 거고요. 주택이 아닌 것들은 전부 다 0.9 이내에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매매 교환이 다르다는 것이죠. 매매는 0.5%, 임대차는 0.4%입니다. 똑같은 오피스텔인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느냐, 업무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분이나 받으시는 분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진행한다면 좀 더 합리적으로 서로 분쟁이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또 분양권에 대한 중개 수수료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양권은 매매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거래 당시에 납입했던 금액, 융자를 포함해가지고 여기다 프리미엄까지 곱해서 요율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 분양가가 5억이에요. 5억인데 계약금을 5천만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은 아직 한 푼 안 냈고요. 그렇다면 매매 금액이 5억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에서 중개수수료면 5억에 대해서 곱하기 0. 몇 프로 이렇게 들어갈 건데, 이거는 분양권은 이제 계약금 줬던 거, 납입했던 금액들만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6천만 원만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천만 원 곱하기 0.5만 하면 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는 30만 원 받고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좀 더 달라면 이런 식으로 분쟁이 있을 수 있어서 요거는 효율적으로 조금 더 알고서 접촉을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요, 좀 모르고 진행하시는 것보다 좀 알고서 또 중개업 하시는 분하고 좀 협동을 잘 해서 거래를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와, 이렇게 시장의 흐름 굉장히 명쾌하게, 그리고 중개 수수료 이런 부분들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런 팁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현장 나오시면 이와 함께 또 상담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세미나 안내해드립니다. 임종욱 소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립니다. 새 정부 출범,
부동산 시장의 향방은 이라는 주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공덕역 8번 출구 공덕빌딩 10층에서 열리는데요. 선착순으로 20명까지 받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 02-2077-635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세미나 주제 보니까 많은 분들 귀 솔깃하시겠는데요. 네, 정부가 바뀌면 부동산 정책도 바뀝니다. 네. 사실 투자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번 정부에 대해서 약간은 좀 두려움도 느낄 수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새로운 정부는 계속적인 어떤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부분을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투자의 방향을 좀 잡아야 될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해법에 대해서 오늘 좀 이렇게 세미나 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세미나 들으시고요. 또 끝난 이후에 개별적으로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무료 세미나 많은 분들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에도 참여하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화, 문자 열어놓고 있죠. 전화는 02-2077-6354번 활짝 열려 있고요. 전화 힘드신 분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02717-1788번 문자 접수까지 받고